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아마 한번 배우고서 올라왔을 텐데 거기서 배운 내용이랑 거의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건이라고 하는 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내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2, 3, 4, 5, 6이 사건이 되는 거야, 각각이. 그러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가지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사건. 얘네들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지수가 경우의 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한 가지수가 M가지와 N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M 더하기 N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이 배편이 A, B, C가 있고 항공편이 P와 Q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3가지와 2가지가 더해져서 5가지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또는 이거나의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합의 법칙을 쓰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100 이하 자연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2의 배수 집합을 2의 배수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사건을 A라고 할게요. 3의 배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B라고 하자.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0가지.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3가지인데 너희가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6의 배수 집합, 그러니까 6의 배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2번 더해질 거라고. 이 6의 배수에 대한 경우의 수들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6의 배수가 2번 더해진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6의 배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겠지. 6의 배수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16가지.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더해서 한번 빼줘야 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두 개 더하면 83가지니까 얘에서 10 빼주면 67가지. 67가지가 되는구나 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인데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L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L가지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배법칙. 구배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구배법칙에 대한 것이 성립한다. 만약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고 B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그러니까 얘는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가지다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헷갈리면 수용도라는 걸 그려봐요. 수용도. 처음에 가는 경로가 A, B, C가 있잖아. 그러면 A를 거쳐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A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거나 각각에 대해서 P와 Q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너희가 그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 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얘기하죠. 수용도 또는 순서상을 이용하는 법. 특별한 규칙이 없을 때는 경우의 수는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 경우의 수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제 뭔가 놓쳤을 때 그 놓친 거를 발견하기가 힘들어. 앞쪽 파트들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을 풀 때는 풀이 과정을 봤을 때 내가 뭘 실수했다라는 것들을 캐치하기가 쉬운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뭔가를 놓치게 되면은 그거를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지.
근데 이제 경우의 수랑 이제 확률, 요쪽 파트, 순열 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쌤도 되게 싫어했었는데 너희가 이쪽 파트를 정복하는 방법은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 오케이? 여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야. 개념은 되게 쉽잖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푸는 풀이 과정을 너희가 다 외워야 돼. 푸는 방법들을. 오케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놓고 외워주셔야 한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요. 근데 보면 집에서 학교로 가는 노선이 버스가 6가지, 지하철 노선이 3가지가 있어. 버스 노선 또는 지하철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9가지겠지? 두 번째,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데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3의 배수 뽑는 경우의 수 몇 개? 4의 배수는?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5가지가 되는 거지. 두 번째는 5의 배수 또는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5의 배수 몇 개? 2개. 홀수 몇 개? 5개겠지. 근데 5의 배수면서 동시에 홀수인 숫자는 몇 개? 1개. 2개 더해서 얘를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야. 6가지. 햄버거 종류 5개와 탄산 종류 3개 중에 햄버거와 탄산을 각각 하나씩 구매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15가지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가 있는데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4가지가 되어서 12가지 나오겠지. 어렵지 않죠? 네. 다음 페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가 이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는 수용도를 통해서 또는 순서상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야. 처음에 던진 주사위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4의 배수. 그러면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맥시멈 값이 얼마야? 두 눈의 수의 합의 맥시멈 값 제일 큰 거 12. 그럼 4의 배수 같은 경우는 4, 8, 12 요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건 1, 3, 2, 3, 1. 8이 나오는 건 2, 6, 4, 4, 6, 3, 2, 3, 4, 5, 6 써놓고 5, 4, 3, 2, 1 써주면 돼요. 6, 5, 4, 3, 2. 괜찮은 것 같아? 12가 나오는 건 6, 6밖에 없겠지? 그 다음은 5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건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오거나 10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면은 1, 4부터 시작하겠네. 1, 2, 3, 4를 써놓고 4, 3, 2, 1 써주면 될 거야. 10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일단 제일 작은 건 4, 6부터 시작하겠지. 4, 5, 6, 6, 5, 3. 전체 몇 가지겠어? 1, 2, 3, 4, 5, 6, 7, 8, 9. 얘가 9가지고 1, 2, 3, 4, 5, 6, 7. 7가지니까 두 개 넣으면 16가지 나온 거야. 이해 가는 것 같아?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수형도 순서상을 이용해가지고 구해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자연수 XYZ에 대하여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봐라. 얘는 앞쪽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한번 푼 적 있죠?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뭐라 불렀지? 보이차식? 부정방정식이라 불렀지. 부정방정식.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얘를 만족하는 x, y, z 값은 기본적으로 무한계가 나와요. 무한계가 나오는데 자연수라는 제약을 거함으로써 회의 개수가 유한계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가 먼저 고정을 시켜야 할 건 누구냐면 제일 큰 거, 개수가. z 값을 먼저 고정시켜주면 돼. z의 값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3까지. 그럼 z를 1로 주게 되면 2로 주게 되면 3으로 주게 되면 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만약에 z를 1로 주면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돼? 7이 되고
2로 주게 되면 x 더하기 2y는 4 4가 되고 3으로 주게 되면 x 더하기 2y는 1. 근데 얘는 아마 안 될 거야. 왜냐면 x하고 y하고 z가 전부 다 자연수니까 적어도 1씩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적어도 3 이상은 돼야죠.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없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은 뭘 고정해? y를 고정하면 돼. y를. 그럼 y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3까지 들어갈 수 있죠. y가 1일 때 x의 값은 5였을 거고 y가 2일 때 x의 값은 3이었을 거고 y가 3일 때 x의 값은 1이었겠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y가 1일 때 x의 값은 2였을 거고 y가 2면 돼 안 돼? 안 돼. 경우의 수는 4가지 나오겠다. 이해 가는 것 같아요? 네. 고배 법칙이에요.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야.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짝수의 개수가 몇 개야? 한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인 숫자의 개수는 4개 돼야 되죠? 2, 4, 6, 8 4개. 1의 자리 숫자가 소수래. 소수는 2, 3, 5, 7 소수 4개죠? 그래서 16가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괜찮은 것 같아? 얘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항이 다 어때요? 다르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몇 개야? 4개 4개일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6개. 2개 더해주면 10개 나온다. 볼 수 있겠네. 동형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는 것 같아? 네.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약수 개수 구하는 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지? 네. 72를 소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 36, 2, 18, 2, 9, 3,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 양의 약수 개수는 너희가 계산을 할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맞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쟤들에 대한 약수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2, 4, 8 3의 제곱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3, 3 제곱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준 게 약수들이래. 이해 가는 거 같아? 네. 그래서 12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2의 세제곱의 약수 개수가 4개고 3의 제곱의 약수 개수가 3개여서 1씩을 더하는 거야. 얘의 약수 개수가 4개고 1을 더한 것만큼 생기고 얘의 약수 개수가 1을 더해준 3개만큼이 생기는 거니까 4 곱하기 3을 계산한 것만큼 약수 전체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뒤에 5가 하나 더 곱해졌다면 5의 약수 개수 몇 개? 2개 2개. 1하고 5가 있죠. 여기다가 전부 다 1을 곱해준 게 얘네들이 되는 거고 얘네들에다 전부 다 5를 곱해준 약수가 하나 더 생기겠지. 한 세트가 더. 그래서 약수 전체 개수를 구할 때는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해주는 연산으로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도로망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쉬운 것들은 너희가 그냥 바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풀리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경로가 되게 약간 복잡하게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경로부터 먼저 정하는 게 좋아.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간다가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간다고. 이게 더 복잡하게 등장하면 헷갈려. 무슨 말인지 가? 경로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 경로에 따른 경우의 수들을 구해주면 된다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 4개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3개 그래서 요거는 12개 나오고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개? 2개, D에서 C로 가는 게 3개. 그래서 2개 곱해줘서 6가지. 2개 더해주면 18가지 나온다. 볼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경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이 만약에 C, 뭐 D, E라고 얘기를 한다면 A에서 E를 갔다 C를 갔다 A에서 E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 A에서 E 갔다가 B 갔다가 D 갔다가 C 갔다 그러니까 뭐 이게 경로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경로를 처음에 A에서 갈 수 있는 게 E 아니면 B 아니면 D죠. 경로를 고정시켜 놓고 구해주면 좀 더 쉽게 문제가 풀릴 거라고. 오케이? 색칠에 관련된 경우의 수예요. 색칠. 색칠에 관련된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은 이것도 외워놔. 각각 면에서 인접한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봐요. A는 몇 개의 면과 인접해 있어? B는 몇 개의 면과 인접해 있어? C는? D는? E는? 이렇게 너희가 인접한 면의 개수를 먼저 구해놓고 숫자, 그러니까 인접한 면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칠해주면 돼. 오케이? 근데 간혹 인접한 면의 개수가 전부 다 같은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때는 전부 다 인접한 면의 개수가 두 개잖아. 이때는 너희가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A랑 B랑 같을 때와 A랑 B가 다를 때로. 이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C, 뭐 C를 먼저 칠하거나 D를 먼저 칠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는 너희 마음대로 칠하면 되는 거야. 몇 가지 색깔로 칠하면 돼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겠죠.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C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D를 칠하는 경우의 수 3가지, E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이 2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한 것만큼 계산해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나요? 얘가 20가지고 60, 180, 540까지. 오케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5,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을 할 건데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할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가 달라. 방법의 수는 1000원짜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그럼 얘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고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니까. 이해 가요? 100원짜리 4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요거를 전부 다 곱한 거에서 안 내고 안 내는 경우까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만큼을 같이 빼줘야 돼. 계산하면 30에서 1만큼 빼니까 29가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전체 금액이 얼마지? 이게 지금 2,400원. 오 맞아. 2,400원이죠. (100원짜리가) 4개 있다고 그랬죠. 네. 500원짜리 2개 있다고 했고 네. 10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100원짜리 4개, 즉 400원 100원 단위까지 다 낼 수 있죠. 네. 500원 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500원짜리 한 개 내면 되니까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거지. 네. 600원, 700원, 800원, 900원 다 낼 수 있지. 네. 결과적으로 100원 단위 다 낼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24가지다 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만약 100원짜리가 3개였다면 얘기가 달라져. 3개였다면 400원을 못 내죠. 맞아?
그러면 일단 1,000원짜리를 다 500원짜리 단위로 바꿔줘. 5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4개가 되지.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요 2개를 곱해주면 돼. 아, 네. 얘네들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얘네들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게 5가지죠. 네.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지. 네. 그래서 2개를 곱해주고 1만큼을 빼줘야 돼. 19가지. 왜냐면 안 내고 안 내는 건 빼줘야 되니까. 이해 가냐? 네. 분단이 4개 나오는 것도 지금 뭐라고? 분단이 4개가 나오는